안녕하세요. 교수학습지원단에서 과학 수업을 맡게 된 박주현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4차 시 동안 단진자 운동을 비롯하여 푸코의 진자, 그리고 지구에 숨어있는 힘인 전향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 시간은 오늘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단진자 운동 그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진자 운동이라 함은 한 축이나 점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운동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용수철에 매달린 추가 진동하는 운동이나 그네의 왕복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 중에서 단진자 운동이라 함은 그네의 운동에서와 같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줄에 매달려 연직면 내에서 진동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궤종시계에서 추가 흔들리는 모습처럼 말이죠. 단진자 운동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물리법칙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는 보존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에너지를 비롯하여 질량, 운동량 등등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양은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전환되거나 전달되는 방식으로 총량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단진자 운동에서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만원의 용돈과도 같은데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 만원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주머니에서 다음날 2만원으로 불어났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쓰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 액수는 유지되겠죠. 용돈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5,000원짜리 밥을 먹고 PC방에서 게임도 하면서 이제 2,000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원의 용돈 중에서 7,000원은 다른 형태, 즉 밥이랑 PC방의 비용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는 3,000원이 남아있을 것이죠. 여러분의 주머니 용돈 형태는 만원에서 3,000원으로 변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 받았던 용돈의 가치 만원은 다른 형태, 즉 주머니의 3,000원과 친구와 함께 놀면서 즐긴 비용 7,000원의 합으로 일정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보존 개념을 단진자 운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단진자 운동에서는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추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볼게요. 그럼 추에 선생님이 초기 위치 에너지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에게 받은 용돈 만원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를 놓게 되면 추의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이때는 가지고 있던 용돈을 모두 사용한 상태로 중력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반환점을 지나면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추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줍니다. 결국 추는 반대편에서 출발한 지점과 동일한 높이에 도달하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고스란히 중력 위치 에너지로 모두 전환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반대로 추는 지나온 경로를 다시 거꾸로 진행하면서 앞에 에너지 전환 경로를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 마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단진자 운동은 영원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과학적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만약 추의 무게를 달리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500g짜리 추 하나를 1m 길이의 실에 달고 단진자 운동을 시켜볼게요. 단진자가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한 번의 운동을 하고 다시 처음의 위치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 주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의 주기는 부정확할 수 있으니 10번의 운동을 이용해서 10회를 나누어 한 번의 주기를 구해보게요. 그럼 이제는 여기 추를 2개 매달고 아까와 같은 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추의 무게는 달랐지만 두 실험에서 주기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주기는 추의 무게와는 관련이 없이 항상 일정하답니다. 그럼 실의 길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추의 무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실에는 추 하나만 묶어서 50cm, 1m 길이에서 실험을 진행해 볼게요. 더 많은 길이의 실들로 실험을 진행해 보면 좋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0cm입니다. 역시 10번의 운동으로 한 번의 주기를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1m. 이번엔 어떻죠? 네, 맞아요. 실의 길이가 길어지니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단진자 운동의 주기는 실의 길이에 결정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는 원주율이고 g는 중력 가속도예요. 9.8m/s 제곱이죠. 그리고 실의 길이는 이 공식에서 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의 길이에 의해 주기가 변화하며 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주기가 길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의 무게와는 관련 없음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진자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단진자 운동의 주기는 추의 무게와는 상관이 없고 실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어요. 이런 단진자 운동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에서 이용되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과학자 레옹 푸코가 1851년 판테온 신전에서 길이 67m의 줄에 28kg의 추를 매달고 했던 실험입니다. 이름하여 푸코의 진자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푸코의 진자에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